삼성전자가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애플 등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 홈 관련 기기를 쉽게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5개 적금 상품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124주년을 맞이해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인상 이유를 전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를 통해 270만 명의 고객이 9개월간 2천억 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서비스 출시 이후 9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발생했던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첫 번째 보상안으로 일반 사용자 4,800만 명의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습니다. 최소 5,5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안 이행의 첫 발걸음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NBM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 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소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CES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3 개막에 앞서 삼성전자가 다양한 기기들의 연결성과 사용성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쉽고 더 직관적인 기술을 구현해서 초연결 시대를 열어가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CES 2023 개막에 앞서서 이 새로운 스마트싱스 허브인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이 삼성은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삼성 스마트싱스는 이제 단순한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아니라 고객에게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사용자가 삼성전자의 스마트 홈 기능을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요.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서 사전에 설정해놓은 취침, 기상 등 다양한 사용자 루틴을 버튼 하나로 시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의 기능도 지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연결된 스마트 TV, 세탁기, 냉장고 등 이 다양한 제품을 앱에서 켜고 끄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된 기기들을 사용자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동작하게 하는 루틴 기능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싱스 스테이션은 이달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사용자들의 다양한 루틴을 버튼 하나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 제가 보도 자료를 좀 보니까 크기가 한 손에 잡히는 무선 충전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크기 면에서는 좀 이용자들에게 합격점을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만큼 이번 CES에서는 전 세계 미디어의 시선이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 행사 시작 50분 전부터 이미 이 행사 입장을 기다리는 기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하고 무려 15m 넘게 또 줄을 서서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새로운 이 혁신 기술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런 장사진이 펼쳐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행사 후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반응은 바로 이제 두 가지로 엇갈리게 됐는데요. 이 기조 연설자로 나섰던 한종희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은 이 현장에서 박수가 쏟아지고는 했습니다.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을 두고는 이 프랑스 기자 니콜라스 씨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제품을 기대했다면서 지난해 이야기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고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또 반면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인플루언서 투랄 유시포프 씨는 아제르바이잔에 아직 스마트싱스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혁신적인 발표였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CES 개막 하루를 앞두고 진행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엇갈린 반응이 좀 나왔는데요. 지난해와 좀 비슷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반면에 혁신적인 발표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과연 본 행사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다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CES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기선 HD 현대 대표가 이번 CES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의 장으로 바다를 꼽으면서 화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HD 현대는 조선업을 영위하는 중후장대 기업이지만 이 신사업 모색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CES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 등 인류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다가 품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새로운 영토 개척이 시급해진 가운데 우주보다도 바다가 인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세계 물동량의 90%가 바다를 통하고 있으며 교역량 증가로 해상물류는 2050년까지 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의 중요성은 앞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정 대표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원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바다의 잠재력은 24조 달러, 그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바다가 정말 네.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24조 달러 그 이상이라고까지 네. 평가가 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정기선 HD 현재 대표는 미래 시대를 전환시키고 또 끌어가는데 바다를 활용하자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HD 현재는 바다를 미래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나요? 네, 우선 정 대표는 가장 먼저 오션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선박을 통해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더욱더 안전하게 또 전 세계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이런 스마트 선박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는 오션 와이즈를 꼽았습니다. 정 대표는 스마트 선박 솔루션에 대해서 전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해상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해양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글로벌 교역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과 또 탄소 발자국이 감소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HD 현대만의 자율 운항 기술로 구동되는 스마트 해양 레저 플랫폼을 통해서 바다를 탐험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도 보여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이어서 HD 현대의 최첨단 해양 플랫폼을 활용해서 바다 전반에 걸친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신개척지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HD 현대에서는 미래 시대를 전환시키고 또 끌어가기 위해서 바다를 활용하기로 했고 또 스마트 해양 레저 플랫폼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CES 소식인데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이 올해 CES에서 자율주행 관련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율주행은 LG 이노텍이 보유한 핵심 기술들이 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LG 이노텍은 광학 솔루션, 그리고 기판 소재, 전광 부품 등의 핵심 기술로 자율주행과 접목시켰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이노텍도 컨벤션 센터에서 사전 미디어 행사를 열었는데요. 자율주행, 메타버스 관련 제품들을 모두 공개를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오픈 부스도 차리게 됐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으로는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기술들입니다. 주행 상황을 인지하는 데 필수적인 첨단 카메라 모듈과 또 360도 전방위 감지를 통해서 차량 주변 환경을 스캔하는 라이더 모듈, 또 차량 내외부 물체의 방향, 속도, 거리를 탐지하는 레이더 모듈 등 센서 제품들을 모두 대거 선보이게 됐습니다. 특히 악천후나 또 직사광, 역광 등 악조건 속에서도 높은 센싱 성능을 보여주는 센서 퓨전 제품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 레이더 기술을 결합한 모든 결과물을 선보이게 된 겁니다. 증강 가상현실 기술도 선보이게 됐었는데요. 글라스를 착용하고 3D 센싱 모듈이 구현되는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철동 LG이노텍 사장은 첫 오픈 전시를 통해서 LG이노텍의 기술 역량과 또 글로벌 경쟁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최종 소비자까지 고려해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LG이노텍 이번 CES에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오픈 부스를 처음으로 차렸다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등을 포함한 모빌리티 기술, 그리고 또 그 밖에도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글로벌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금융권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금융시장에서 선도 구실을 하는 우량은행 지위를 탈환한 가운데 지난해 경영 성과급도 역대급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작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이 이자 이익 증가로서 이 신한은행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경영 성과급 규모도 예년보다 커지게 된 거고요. 이 신한은행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2조 5,9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7%나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라 예대 마진이 확대되면서 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나 이런 호실적을 거두게 된 겁니다. 특히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최초로 연간 순이익 5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신한은행은 경영 성과급을 기본급의 361%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00%는 현금으로 지난달 30일에 지급이 됐고요. 나머지 61%는 우리사주 형태로 줄 예정입니다. 다른 은행들 역시 예년보다 높은 경영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겹계에서는 KB국민은행은 기본급의 280%, NH농협은행은 400%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대 금융그룹은 지난해 연간 총 16조 6,542억 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건 전년 동기 대비 14.5%나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익 증가 때문에 또 매출이 발생했고 또 이에 따라서 신한은행을 비롯한 또 몇 군데 은행들이 임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소식은 고객분들이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이 창립 124주년에 맞춰서 5개 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8% 인상한다고 오늘 밝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리은행 창립 124주년을 맞이해서 이번 금리 인상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영업점 창구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품별 인상폭을 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우리 200일 적금은 0.8%포인트가 증가되고요. 원적금은 0.6%포인트, 우리 슈퍼 주거래 적금은 0.5%포인트 인상합니다. 지점별 특판 적금인 우리 영업점명 적금과 우리 업체명 적금도 0.5%포인트 인상하게 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님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적금 상품 금리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소식은 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이자 혜택을 노리시는 분들은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관련 소식입니다. 토스뱅크가 지금 이자 받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9개월 동안 270만 명의 고객들에게 총 2천억 원의 고객들이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말 기준 고객들의 지금 이자 받기 서비스 이용 횟수만 1억 1천만 회를 넘어서면서 이자 금액만 총 2천억 원이 됐습니다. 네. 이용 고객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게 돼서 이 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수는 총 270만 명입니다. 토스뱅크는 수시 입출금 통장인 토스뱅크 통장 하나에 지금 이자 받기를 더한 결과 고객들은 매일 남은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가 쌓이는 일복리 구조까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 고객들이 받은 이자는 총 2천억 원에 달하면서 고객 1인당 평균 이자 수령액은 7만 4천 원이었습니다.
일복리 효과 속 가장 많은 이자를 받은 고객은 총 17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서비스 출시가 된 이후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고객은 283일 가운데 273일을 지금 이자 받기에 투자를 했었고요. 상시 이용 고객들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9회 정도에 달했습니다. 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제1금융권의 예적금 재테크로 향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안정 자금인 동시에 하루만 맡겨도 일복리 이자를 주는 토스뱅크 통장과 지금 이자 받기가 그 속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단 하루라도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그 대가를 고객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에 따라서 고객들의 금융 주권을 지키고 또 고객 중심의 금융을 앞으로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금리 시대이다 보니까 예금으로 재테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소식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카카오 서비스 장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불편을 겪었던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카카오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카카오 전국민만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일반 이용자 4,800만 명에게 이모티콘 3종을 지급했다고 하는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이죠? 네, 카카오가 이로써 최소 5,57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던 이 보상안 이행에 첫 발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네. 카카오는 공식 소통 채널을 통해서 2023년 카카오팀의 다짐 보고서에서 작년 10월 15일 서비스 장애를 통해 카카오가 전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깨달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인프라 전문 조직 재정비와 자체 데이터 센터 보완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를 했고요. 다시는 모두의 대화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과 또 카카오톡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도 패키지에 포함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추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를 접수를 받고요. 고액 피해 소상공인 사례를 검토를 하고 총 피해 보상 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30만 원 이하는 3만 원, 30만 원 초과는 5만 원 각각 지급을 하게 되고요. 피해액이 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서 추가 지원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이모티콘 3종 지급권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반응이 좀 엇갈리던데요. 뭐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네. 또 반면에 좀 귀엽다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 아까 네. 말씀하셨던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과 관련해서는 이게 1개월 사용 후에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이제 네. 사용자가 직접 해지를 해야 2개월부터는 이용료가 안 나가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좀 불만이 있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랭킹닷컴의 인기 닭가슴살 소세지 영양 성분이 이 상품 표기 사항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살을 뺄 때 믿고 먹었던 닭가슴살 소세지가 알고 보니 이 상품의 표기 사항보다 탄수화물이 무려 8배나 많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전해주시죠. 네, 베스틱 소세지에 관련된 건데요. 네. 이 베스틱 소세지에 표기된 영양 성분은 탄수화물 1g 미만, 그리고 당류는 1g 미만, 지방 2.1g, 포화지방 0.7g, 단백질 28g이었었는데요. 네. 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영양 성분으로는 탄수화물 함량이 표기된 것보다 8배 가량 많았고요. 네, 그러네요. 또, 당류, 지방, 포화지방도 네. 3배에서 4배 가량이 많았습니다. 네. 또 반면에 중요한 단백질은 표시값 대비 9g이나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식품 관련 고발 프로그램인 이 유튜버 너구리다고가 이 소세지의 영양 성분 분석 영상을 올리면서 이 논란이 불거지게 됐고요. 네. 영양 성분 공개 이후에는 랭킹닷컴 홈페이지에 고객들의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랭킹닷컴은 이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전수조사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네. 또 문제가 발견된 제품은 구매하신 고객들에게 이 보상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공지드리겠다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참 전국의 다이어터 분들 좀 네.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물건을 특히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걸 구매할 때는 영양 포기 성분을
보고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좀 거짓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 배신감이 클 것 같은데요.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야놀자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을 노리는 야놀자가 단순 숙박 중개업을 넘어서 IT 기업 이미지를 굳히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소식입니다. IT 사업을 핵심 자회사인 야놀자 클라우드로 다 몰아준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야놀자는 기존의 숙박 중개 플랫폼 하나, 그리고 또 새로운 ID 솔루션 사업 하나로 이렇게 투트랙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야놀자의 IT 솔루션 사업을 야놀자 클라우드로 몰아주게 된 셈인데요. 이 야놀자는 호텔 앱 중심의 소비자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야놀자 클라우드는 IT 서비스 중심의 기업 대상으로 각각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 야놀자는 호텔 앱 중심이고 야놀자 클라우드는 IT 서비스 중심인 건데요. 이 야놀자 측은 사업 효율화 차원으로 플랫폼과 솔루션 사업을 구분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사업은 B2B 사업으로서 주로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관리, 운영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텔 입구, 키오스크 설치, 내부 청소까지 맡아서 해주는 서비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효율화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것으로 들리는데요. 야놀자 클라우드를 더 키워서 IT 네. 기업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뜻으로 좀 풀이를 해도 될까요? 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이 지난 3분기 야놀자가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면서 지난해 연간 매출이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3분기 클라우드 매출은 30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3% 신장을 했습니다. 최근 이사회에서 손실만 내던 건설사업부 야놀자 C&D 매각을 결정을 했고요. 인터파크 렌터카 지분 100%를 60억 원에 매각해서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산은 서둘러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를 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또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해서 상장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야놀자와 야놀자 클라우드 이렇게 투트랙 전략을 세운 만큼 경영 효율화 작업을 통해서 나스닥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HDC 그룹 관련 소식입니다. HDC 그룹이 오늘 2023년도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HDC 그룹은 화정 아이파크의 책임 있는 건설을 위해서 사장 직속의 A1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A1 추진단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선 이 사장 직속 A1 추진단과 이 복합 개발 사업에 대한 비전을 두고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네. 이 성공적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을 수행할 H1 사업단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어 조직과 일하는 문화의 혁신을 위해서 기업 문화 혁신실을 또 세우기도 했고, 또 디자인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자인실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HDC 그룹은 이번 인사와 조직 개편을 두고서 사업 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시장의 신뢰 회복을 얘기를 했고요. 또 성과와 능력을 원칙으로 이 역동적인 변화와 또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중점으로 두었다고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호텔앤리조트의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백년해수 프로젝트가 환경부로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소 배출권은 기업이 일정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민간 기업이 국내 의무 시장에 등록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는 그간 양평과 속초에서 탄소 흡수와 공기 정화가 뛰어난 나무를 심는 백년의 숲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민간 기업 중에 유일하게 하나 호텔앤드 리조트만 ESG 공시는 물론 또 배출권 확보와 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온산제련소 기존 4조 3교대직 근무자들에 한해서 4조 2교대직 근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가 시간의 증대와 또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4조 2교대는 근무조를 4개로 나눠서 2개 조는 주간과 또
나머지 2개조는 쉬는 형태의 근무 형태인데요. 이 근로시간은 같고 휴일은 기존보다 연간 80일이 넘게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번 근무제도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설문조사 및 노사 논의를 통해서 이 같은 해 10월 노사 교대 근무제 개편, TFT 구성 등을 거쳐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 교대 횟수 감소로 인해서 교대 시간과 또 출퇴근 시간의 절약이 가능하고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관계자는 4조 2교대 시행으로 직원들의 직무 역량 향상 교육 등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함께 추가적인 제도를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요즘 워라밸을 워낙 중시하는 풍토가 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근무 제도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